네, 한 발 앞선 투자자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기사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는 시간인데요. 박종훈 YMG 글로벌 팀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저희도 예.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종목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다음은 소프트웨어다. 외국인 수급과 AI 테마에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오피니언 뉴스를 집어주셨습니다. 보니까요.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가 지난 3개월 사이에 8%가 상승을 했네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3,870억 원을 순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기사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수급과 AI 테마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AI를 좀 보기에 앞서서 미국 시장을 먼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래서 7개의 빅테크 종목들이 상반기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초입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 1위부터 7위까지의 그 기업들은 지금 인공지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언어 모델에 대한 인공지능 그러한 이제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서 이러한 계속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지금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그 매크로 지표에 대한 엄청나게 그 변동성을 많이 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매크로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시장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에 좀 이뤄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많은 성장주들, 특히 이제 2년 동안 크게 하락을 했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러한 종목들도 크게 이제 변동성을 좀 주지 못한 상태에서 좀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좀 살아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뉴스 관련해서 좀 보게 되면은 AI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나 교육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의 외국인 수급을 좀 끌어들이고 있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2차 전지 쏠림의 현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인의 어떤 수급으로 좀 움직이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저희가 뒷단에서 한번 계속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말 적절한 지금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미국장 같은 경우는 AI가 하드 캐리하면서 상승 랠리를 쭉 뽑아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는 AI 의료 관련돼서 좀 오른 종목들이 좀 있었고 오히려 HPM 하드웨어 쪽으로 좀 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그리고 어제도 큰 상승 아마 줬었죠. 솔트룩스 그리고 셀바스 AI, 자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가 이제 이번 8월달에 이제 하이퍼클러버 X라는 그러한 이제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과거에 지금 현재 빅테크의 어떤 모멘텀을 그대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과거에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큰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월초부터 이제 3월까지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은 한 절반 정도를 다 다시 반납하는 그런 어떤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이슈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지금의 어떤 조정 후에는 어떤 실적 또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접함으로써 이제는 그 시장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기업들 중에 있어서 지금 네이버가 단연 독보적인 1위 기업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사실 보게 되면 글로벌 이제 어떤 기업들의 언어 모델 AI 트렌드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년간 뭐 공실상부한 1위 사업체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빅테크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를
지금 하이퍼클로버 X라는 이 모델과 함께 같이 접합을 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물론 달려 있겠지만은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 특화돼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시장이 좀 한정돼 있다라는 뭐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어는 사실 뭐 외국에서도 한국어 그 어떤 번역이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약간은 아직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네. 있겠지만은 사실 역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한국어가 정말 괜찮은데 오히려 영어나 다른 국가 언어로 변환시키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편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이제 4, 5, 60대의 유저분들은 지금 오히려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러한 플랫폼을 더 쉽게 아니면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장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너무 국내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큰 하나의 변동성을 줬을 때 또는 2년 동안 정말 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은 너무 국내에만 치우쳐져 있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 특히 저희 소비자분들이 어떤 이제 선택을 할지가 분명 8월 달에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뭐 지금 최근에 나온 이거는 뭐 내피셜이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얘기 나온 바로는 상당히 괜찮다. 예,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8월 달에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시고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단순하게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들어가서 이 네이버의 저 실적 발표에 이런 부분이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네이버에서 수고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실적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실적은 2분기 뭐 양호한 실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8월 4일이죠. 예,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되면 매출은 2.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735억 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년 분기 대비해서 이제 11.1% 상승하는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실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아주 오랫동안 크게 변동을 주지 못했었거든요. 네. 예, 많이 이제 부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하이퍼클로버에 대한 어떤 모델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트렌드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주가 상황 또는 지금의 위치 부분은 충분히 저평가 위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 29.59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업종 평균이 지금 28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업종 평균치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모델의 어떤 프리미엄을 저희가 부과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업체로 좀 볼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좀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가격 접근은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가 22만 7천 원입니다. 예, 그리고 증권가 단기 목표가는 28만 원 선으로 많은 증권가 이제 그런 28만 원 선으로 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네네. 저 개인적인 이제 손절가는 19만 6천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유지가 되는 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 8거래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투자를 퇴짜 놓는 인도입니다. 현대차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서울경제 기사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 인도가 전기차 생산 강국으로 도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기조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현대차 그룹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그에 응하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현대차 뭐 앞서서 제가 또 방송에서 현대차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인도라는 시장을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뭐 다시 말씀드리면 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 특히 좀 애플도 마찬가지고 AMD, 예, 그리고
뭐 이제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마저도 네. 네, 그런 기업마저도 지금 인도로 들어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인도 시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끼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 물론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인구수가 이제 전 세계 1위였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인도가 추월당했고요. 추월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내수 시장. 네, 내수 시장을 얼만큼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점유율을 또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제 언급드렸던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인도 진출에 있어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부분을 현대차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하나의 발단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어떤 협업 또는 전기차는 어떻게 큰 컴퓨터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에 만약에 소비자들이 적용이 된다면 아니면 계속 이 생태계에 대해서 내가 너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면 이 점유율은 웬만해서는 꺾이기가 힘듭니다. 아, 그게 이제 네네. 애플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락인 효과.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락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대차가 약간의 가격 경쟁에 대해서 약간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점유율을 오히려 우선순위로 두고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이제 저희가 화두에 둬야 될 그런 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BYD 같은 그런 이제 굴지의 중국 기업 자체도 10억 달러 투자 계획이 거절이 된 상태.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차 산업 육성 기조에 대해서 어떤 현대차에 대한 어떤 호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할 때 국제 정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디 총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맞아요. 미중 간의 갈등 이슈들 예.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자 그렇다면 종목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정보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 관련해서는 뭐 단연 현대차 네. 그리고 기아, 현대모비스, 그 PHA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지금 현대차 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중에서 뭐 저는 뭐 현대차를 네, 뭐 우선으로 좀 보고 있고 물론 기아도 좋습니다. 기아도 좋고요. 현대차 좋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연초에 비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한 40% 상승을 한 후에 이제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지금 맥도날드 로고 같은 모습을 좀 N자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날, 이렇게. 아크 골드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아이고 이게 지금 피크아웃이 아닐까. 물론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예전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도 늘 우리가 화두에 뒀던 게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어마어마한 또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멘텀을 보이듯이 현대차의 일시적인 성장률 자체는 약간의 좀 꺾일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네.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 지금 인도의 투자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네. 일단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현대차가 인도에 3.2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배터리팩 공장 등을 이제 짓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내수 시장 현지 점유율이 현재 2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스즈키 다음으로 현대차가 지금 내수 시장 2위를 점유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저희가 이제 주가 같은 거를 좀 보게 되면 현재가 이제 19만 9천 원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목표가는 이제 단기 이제 증권가에서는 30만 원대로 네.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손절가는 한 18만 원 선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 현재가가 19만 9천 원 선인데요. 네네. 목표가 3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장의 공략 섹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섹터 특히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죠. 네. 예, 단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저희가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과 제약 바이오 너무 이제 동떨어진 뭐 섹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현재 들어서 이제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의 어떤 협업이 상당히 지금 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대한 그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과 애플, 아마존에 대한 네. 이러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애플과 아마존의 빅테크 실적 발표에 있어서 저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가이던스거든요. 그럼 가이던스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얼만큼 언급을 하고 앞으로 얼만큼 그리 지속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박종훈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알찬 시간으로 네.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